저는 현금을 약간 물이라고 비유해요. 물은 내가 목이 마르면 바로 마실 수도 있고, 내가 더우면 얼려가지고 얼음으로 먹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방이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가습기에 넣어서 기체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현금은 내가 담는 그릇에 따라서 아주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. 그러면 현금을 줄지 부동산을 줄지 고민이다,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세무사님은? 라고 물어보세요.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. 이 상속과 증여는 가족 간의 상황마다, 그리고 가족 간의 개개인의 소득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재산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낫고 어떤 게 이제 나쁜지 그런 것들을 말해줄 수는 없다.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일이다. 그러니까 개인 상담을 통해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,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. 현금을 주면 첫 번째로 유리한 게 뭐냐면 유동성이 바로 확보가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유동성을 바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쓸모있게 쓸 수가 있어요. 저는 현금을 약간 물이라고 비유해요. 물은 내가 목이 마르면 바로 마실 수도 있고, 내가 더우면 얼려가지고 얼음으로 먹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방이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가습기에 넣어서 기체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현금은 내가 담는 그릇에 따라서 아주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,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나는 선물 투자를 할 거야, 나는 주식 투자를 할 거야, 그러면 주식을 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줘서 네가 원하는 걸 사게끔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.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부동산을 취득할 거니까 그냥 현금만 저한테 증여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, 저는 사업을 할 거니까 사업 자금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현금을 증여해 줄 수도 있겠죠.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 과세 특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 그러면, 왜냐면 10억 원의 창업 자금이 필요한데 1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버리면 벌써 이제 몇 억을 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, 그러면 사업을 하기도 전에 자금이 많은 부분들이 세금을 낸다고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자녀가 창업을 한다. 그럼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부모가 60살 이상이고 자녀가 18세 이상이어야 돼요. 그럼 자녀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 자금을 딱 줬을 때는 5억 원까지는 기본 공제. 그러니까 5억 원까지는 기본 공제라는 얘기가 뭐죠? 세금이 0원. 그 다음에 30억 원까지는 10%의 낮은 세율로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줘요.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세율을 매기는 거죠. 그래서 그 돈 갖고 창업을 한 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창업 자금으로 썼는지에 대한 소명만 명확하게 하면은 증여세를 낮게 내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. 자, 그런 거죠. 말 그대로 현금을 줬을 때 그런 것들 좀 유동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부동산을 줄 때 유리한 점은 그럼 뭐냐? 부동산을 줬을 때 유리한 점은 뭐겠어요, 여러분들? 간단해요. 우선은 이 부동산의 대부분은 뭐죠? 주택이에요, 주택. 그러니까 주거 공간에 대한 걸 자녀가 바로 챙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주택이 이미 너무 많아서 자녀에게 주택을 하나 줌으로 인해서 거주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 위에 올라갈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현금을 줬을 때 자녀가 아직은 뭔가 재테크적으로 밝지 않을 수 있겠죠.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으니까. 그러면은 괜히 그 돈 줘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손실을 더 많이 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것보단 차라리 천천히 자산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주택을 차라리 주자. 거기가 임대차가 있으니까 부담부증의 형태로 주자. 그래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 자녀가 미래에 팔아서 계속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자산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자 라는 안전적인 접근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.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주는 사람이 누구죠? 증여자예요. 그리고 받는 사람이 수증자인데, 이 주는 사람 자체가 세금이 뭐가 많이 나와요. 뭐냐? 주택에 관련된 취득세, 그 다음에 핵심은 뭐였냐면 문재인 정권 때 많았죠.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아요.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가 됐었잖아요. 지금도 그것 때문에 중과세가 과세되고 있고, 그러니까 나의 종합부동산세가 이미 뭐 억 단위로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빨리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.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주택수가 빠지게 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낮아지고 중과세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, 그 다음에 과세 표준도 낮아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. 그래서 나의 주택수를 좀 가볍게 가져가고자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 증여를 해주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죠. 다음 네 번째로는 재투자예요.
내가 그렇게 주택수가 줄어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들었고, 그 다음에 취득세도 이제 중과를 거의 안 내죠. 왜냐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 2주택부터 중과세, 비조정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인데,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거의 다 풀렸잖아요. 강남 3구랑 용산 하나, 이런 4개 남았습니다. 결국은 나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고 싶은데, 취득세가 내가 지금 2주택이라고 해볼게요. 비조정대상 지역에. 그러면 새로 하나 더 취득을 하려고 해요.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하나 더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12.4%,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13.4%예요. 너무 높아요. 근데 이건 너무 아까워요. 그래서 자녀에게 주택을 하나 주고 추가적으로 내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1%에서 3%대가 나와요. 그러니까 부담이 훨씬 덜해진다는 거죠. 그 취득세 차이가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중과세와 중과세가 아닐 때가. 그러니까 자녀에게, 세대 불리한 자녀에게 주택을 하나 넘겨줌으로 인해서 자녀는 자기만의 또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, 부모 세대는 주택을 추가 취득을 해서 투자에 대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둘 다 뭔가를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저는 부동산을 증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결국 이거는 복합적으로 본인의 자산 목록을 다 보고 가족의 현황, 그 다음에 자녀가 독립된 세대를 할 수 있는지, 이런 각가지 요소들을 전부 다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. 여기서 현금 증여의 유리점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, 곧 나오게 될 법인데 혼인식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가, 증여재산 공제가 아주 커질 것으로 비춰져요.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한 2억 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, 결국은 이런 관점을 통해서 점점 고민이 늘어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현금을 줄지 부동산을 줄지 고민을 할 때 이런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시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셨으면 전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